안녕하세요. 제 첫 사연을 보내는데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감정이 깊게 이입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영화에 감정이입한 이유는 주변에 매우 가까운 곳에 기생충과 같은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누구였고 어떤 기생충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셔야죠. 너희들은 좀 적당히 해야 해. 새언니 앞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죄야? 없는 집안이면 없는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으로 특히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영화에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은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여러 명의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 덕분에 영화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철저히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생충 같은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홍길동이나 저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말도 못해 누가 그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뭐 하겠다는 핑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어서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남편은 자기 가족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물론 없는 집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야. 우리 시댁 사람들은 입이 아프게 자랑하는 행동이 많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빼고는 제 남편 외엔 아무도 없다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돈을 쉽게 빼앗기 위해 노력하거나 원래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으로 과장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폭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건도 많았죠. 어머머, 내가 못 산다 아이라고 대체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동네의 망신인가? 얼마나 그런 줄 아나 나 정말 모르겠어. 돈을 벌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정당한 건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오네요. 아이고, 창밖에서 생활하니 나의 말이 정말 그렇다고 말하면 나 정말 오빠와 동행 중에 창피해로 죽을 뻔했어요. 막말로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얼마나 값어치로 했는지 알아? 아,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어. 시어머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신우들도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로 커져가고 있다고 느껴져.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라고 매우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시어머니와 두 신부의 행동은 정말 저희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제 딸과 나는 한 가지 쓰레기 버리기 사건을 벌였어요. 가장 추악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쓰레기 봉투 사건이 상위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제 아들은 이웃의 종양치료 봉투를 비우고 빈 봉투 안에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새로운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일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 중 누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 당일에는 저와 남편이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인 가족이 해외 출장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시댁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나 경찰차가 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이런 짓을 한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걸 철저히 인지하게 되었어요. 처리하는데 두 날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저 제대로 수치를 당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주 잘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 그러면 그쪽 집과 나머지 둘 중 누구랑 붙을 거야? 아이고, 제대로 일을 해냈다. 끝까지 그렇다니까 뭔 증거가 있냐고 난리를 쳤더니 빌라에서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것이 뭐겠어요? 싸움 구경이 아니겠어요. 남편이랑 저는 누가 싸우나 보다 하고 차를 세우고 빌라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세상에,
웬일로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시댁 식구들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다른 아주머니들 몇 분과 다투고 있었죠. 특히 이웃들이 정말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아 지냐고. 아 지아유. 이게 진짜 너 지금 우리한테 지냐고 한 건 맞지? 아이고, 그래 내가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응, 그래 한번 해보자고. 세상에, 나는 도둑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가 했어. 하기야, 고양이가 이렇게 봉투를 풀릴 리가 없지? 하면서도 설마 하니 인간이 돼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나 했다고. 아우, 지금도 젖대가 떠올라서 너무 창피해요.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장성한 자식을 3명이나 둔 시어머니가 저런 유치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딸들을 보면 지디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저 경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고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뭐, 추잡한 짓 아니야. 우리가 무슨 추잡한 짓을. 우리는 무슨 행동을 했다고 경찰을 불러내어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인가요?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웃긴다. 아이고, 이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요? 물어봐도 누구를 보고 웃었는지는 내가 말할게요. 오늘 정말 신세가 날았어요. 아이고, 내 머릴털이 다 뽑힐 것 같아요. 머릴털이 다 뽑힐 것 같아요. 아주 욕하기도 싫지만 옆집에 가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쓰레기 봉투를 잘 묶어서 안 흐르게 해두었다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원인은 너희들이 주고 있으니까 왜 우리만 탓을 받는 건가요? 이런 나쁜 것들아. 시어머니는 경찰을 말리려 했지만 자리에 서신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시누이들은 역시 자신의 엄마를 말리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한 증거가 있습니까? 바쁘게 소리칠 준비를 하던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분의 자녀가 핸드폰을 훔치고 경찰에게 신고당했어요. 이를 통해 시 부모님도 그들과 싸우고 있는 시댁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경찰은 그 가족 집안에 들어가서 핸드폰에는 명확히 신우의 2명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세상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남의 집 쓰레기 봉투 내용물을 버리고 자기들의 쓰레기를 구겨놓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요. 오빠도 정말 문제 있어? 창피하지 않아? 아니면 모르는 거야? 언니랑 오빠가 그 사람들에게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사과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정말 나 참 새언니랑 오빠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우리한텐 잘못처럼 대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요. 사과를 할 것 같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결국 그런 일에 대한 싸움은 제 남편과 저가 처리하고 우리 부부가 나서서 이웃분들께 사과를 드렸어요. 곧 죽어도 자기들은 미안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개를 들고 있는 시누이들은 사실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심리를 그렸고요. 정말 바람 잘 날지 않는 집안이라는 것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제 경우에는 3발의 피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더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이 그 자체로 제 남편과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칼을 뽑았어요.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양보해도 100번, 1000번이라고 해도 아이 없이 저녁은 연세가 늙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셔서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 게 많으면서도 힘든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야? 너희 둘이 엄마 옆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 너희 둘이 똑같이 어떻게 할 건데? 뭐를 하는 거야? 엄마의 생각이 그렇다고 뭐가 잘못된 건데? 엄마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된 거라고? 오빠,
지금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알겠니? 말을 돌려가면서 억만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입 다물고 너희 둘 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안 그러면 진짜 나 집에 발도 안 들릴 거야. 모른 척 하다 남으로 살아. 그렇다 해서 남편이 용돈을 안 보내준 건 아니에요. 저랑 남편 둘 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은 용돈을 벌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말할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몇천 번을 반복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일단 신누이 2명 모두 30대 초반이며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 다 너무나 조건이 빡빡해서 직장을 찾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워라밸에서 꽤 까다롭게 여겨지는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중시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나 자신이 사업을 시작해보거나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이 많고 일을 적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회사는 어디서 찾겠어요? 그 결과 일자리를 얻어서 시작했다가도 금방 그만두기도 했었죠. 나오거나 아니면 잘린다든가 둘 중 하나였죠.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MZ 스타일이래요. 아직 새언니도 몰라요. 아마 요즘에는 우리와 같은 MZ 세대들이 쓸 만큼만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다른 일을 또 하고 살면서 한 번 가는 인생을 평생 쫓기듯이 오로지 일만 하다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MZ 나이선의 MZ 같은 그 MZ 맞아. 제대로 된 정신 차려서 하루 벌어 먹고 하루살이 정도만 해도 너희 둘이 그렇게 아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건 헛소리야. 어떻게 30대가 돼서 너희들이 MZ 세대인 척하고 그러는지 보면서 나도 그래 그 끔찍한 말을 하네요. 주고 싶었어요. 당일로 해서 하루 벌어 좀 쓰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일을 구한다. 아이 뭐 어찌 보면 모험적이고 좋죠. 그래요. 이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없는 상황에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하고 싶은 거는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나 시누이 2명이나 죄다 뭐 사는 것에 돈을 다 썼어요. 이미 쓰레기 봉투 사건 이후에 시댁 식구들한테 화가 단단히 나 있던 저는 시누이들의 저런 개념 없는 발언에 단단히 화가 나버리고 말았죠. 아가씨들이 생각을 잘해서 고쳐야 해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자리 못 구하신다고 저도 아가씨들은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씨들이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혼자서 자기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의지 차이 아니에요. 아니,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니? 동생이랑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언니. 동생은 대학도 잘 나왔잖아요. 사업도 연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 나는 아가씨 흰 거 핑계. 아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매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 그것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창피한 거 맞아요. 계산을 하던가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매 2명은 다 저런 식으로 항상 핑계만 대곤 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핑계를 찾더라고요. 전화 사건 이후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을 아예 끊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에 그 돈을 넣어주었어요. 정말 현금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그쪽으로 계좌 이체해 주었고 비밀번호도 남편이랑 저만 아는 걸로 해서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금전적 자유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림이 표시되게 했어요.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시누이 2명이 알바를 좀 더 자주 나가긴 했어요. 죽어도 회사는 안 들어갔지만 그만큼 알바를 더 했어요. 아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너희 남편 앞만 좋아도 너희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같은 기생충들이 옆에 있으면 결혼 생활 진짜 집어치웠을지 몰라. 아니,
너희 시댁 식구들은 그런 모습으로 막 나가는 건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마늘이랑 쑥을 한 톤씩 먹여야 사람 될지도 모르겠어. 우리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하는 거야? 그래, 남편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의 시댁 가족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걸 인정해. 나 주변에서도 시댁 가족들의 진실한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 몇몇 친한 친구들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정도야. 하지만 내가 우리 남편을 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보면 너희 남편은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이더라. 여러분도 나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나처럼 시댁 가족들을 지탱하는 모습이 놀라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잘한 이유는 우리 남편이 정말 인정스러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 그게 제 남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야. 남편과 나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내왔어. 비록 그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자신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한 게 바로 우리 남편이야. 돈 이야기는 떠나서 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진심으로 존중해. 남편과 나는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어. 나 또한 제 개인 사업을 꾸준히 하는 중이야. 서로가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죠. 장서방,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유, 우리 집 철딱서니를 데리고 다니느라 힘들죠. 어쩌면 우리 집에서 맞이었더라도 어리광이 더 많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나저나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장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정말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장모님을 보고 배웠나 봐요.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런 면모가 있어서 제 친정엄마와 제 여동생도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우리 친정 식구들을 참 좋아하신답니다. 처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친정의 재정 상황이 꽤 좋았어요. 이걸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요. 그대로 문장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나 지위가 같아서 괜히 동질감도 느껴져요. 두 분 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뭐가 그렇게 성급해서 자식들이 자랄 때 결혼까지 채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은 당신들의 처지가 같다면서 아주 잠깐 동질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어요.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제 친정 아버지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가장을 잃은 친정 엄마는 우리 자매들을 더 잘 키워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차이점은 우리 남편과 아주 높게 많았어요. 우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우리 엄마는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땅을 투자하셨다. 그래서 엄마는 그 노력의 결실로 수도권에 18평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물론 다른 땅도 소유했고요. 또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사는 그 빌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새로 주신 건물이었어요. 사돈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상황이 정말로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남편이 없이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디 제게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저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안 될까 생각해서요. 보증금이 없어서 급하게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에 말을 찾아갔던 거예요. 나와 남편은 몰랐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친정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별을 한 뒤 우리 자매를 데리고 생계에 고심하던 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시어머니께서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받고 월세로 내주셨어요. 그것도 최소한이라도 받은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받아두신 거였죠. 아, 어떻게 이래?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냐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 아, 나 바꿔줘봐. 오빠. 이제 새언니 친정집 아들로 타기로 한 거야? 아, 뭐야. 왜 우리 집은 안 챙기는데 월세를 요구하는 거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작 2개월 밀린 것뿐인데 내용 증명을 보내. 오빠가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엄마가 지금 알아두었거든요. 그 월세에 대해 너랑 세아가 둘이서 그 워라밸 좋은 단기 알바인지 뭔지 그거 3일만 나가면 버는 돈이야. 그런데 그걸 너희 몸이 피곤하다고 안 한다는 게 내가 우리 집의 아들이냐고 잘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망신 좀 적당히 시켜. 장모님이 아니라고 해도 다음 월세 3달째 내면 내가 그 집에서 나오게 할 거야. 행동을 제대로 좀 해. 남편이 시누이들이 월세를 밀릴 때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물론 신이들은 거의 발작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우리 남편의 행동에 기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보다 우리 집 엄마와 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엄마도 집에 든든한 사회가 생겨서 좋다며 많이 노력하셨고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신뢰가 생긴 건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장모와 사위 사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은 저희 부부와 엄마 여동생이 함께 강남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시장을 구경하다가 시비가 붙은 일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한국 사람끼리 돈 좀 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하니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아저씨가 수치를 했으면 가족들한테 가던가 해요. 다른 나라에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요. 나라 망신이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대한민국에 관해요.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여 우리나라를 지켰는지 모른 채 남성에 대한 존경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태국을 여행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친정어머니께 돈을 달라며 한국인 주취자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붓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다른 한국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 상황을 알려주었는데도 주취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추해하게 처신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제 여동생,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음식을 받아오러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그 광경을 목격했고 여동생이랑 함께 달려가기도 전에 낯선 사람이 달려와서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요.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술이랑 같이 드시려면 집으로 가실래요? 가세요. 왜 시비를 걸어요, 아이야? 뭐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 반가워서 인사한 거구만 말이야. 너느냐말로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대가리에 피도 한 말은 어린 놈 말이야. 내가 뭔데? 내가 이 아줌마 아들인 네이야?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아들인데 뭐 어떻게 할까? 당신 그대로 있어. 어이, 이거. 찍어봐요. 이거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폭행이야. 남편은 그 주자 허리춤을 딱 잡아채서는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뭔데 난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남편한테 왜 아들이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자기 손을 꾹 잡고 계십니다. 너무 작아 보이셨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였지요. 그 사건의 시작으로 너무나 정 많고 속 깊은 남편의 모습에 저희 친정집 여자들이 남편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였어요. 여동생도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 남편한테 먼저 보여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참 잔잔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진 않는다면 말이죠. 사돈이 처녀가 그랬는지 또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로 월세, 담보, 대출 같은 걸 알아봤었다는 걸 보니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이 안 되는 건데 은행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더라면 대출을 왜? 그건 나도 모르지.
나는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사돈 천이안에게 전화했는데 내 전화는 계속 안 받아서 말이야. 하여간에 신우의 이 개념. 어쩌면 없는 것들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월세로 살면서 월세 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만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 친정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빌라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하여 대출을 알아봤었어요. 자기들이 모금보다 높게 해서 당연히 집주인인 우리 친정엄마에게도 연락이 갔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화나서 시누이들을 잡고 나왔어요. 월세는 안 내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말이에요. 뭐가 어른은 그걸 왜 오빠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돈 어른한테 빌린 은행에서 빌려야 했던 거잖아. 그거를 윤통씨 없게 보증금이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아이고, 근신우의 개념 나간 발언에 남편은 머리통을 퍽 하고 때렸어요. 신우와 나는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그거였던 거죠. 대출 받는 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뇌 구조 자체가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랑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작은 신호라는 게 또 지어붙어서는 악담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정말 이렇게 인정머리, 어깨를 굴면 복 달아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아가씨 나도 아가씨 머리통 칠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말은 바로 해요. 우리 엄마가 인정머리, 어깨 굴신 게 아니라 아가씨 둘 분이 생각 없이 군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이 가고 싶으면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가요. 다음 달부터 원래 월세 금액으로. 아가씨 둘이 있고 3개월 이상 밀리면 방을 빼고요. 오빠에게도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도 제가 말한 것이 책임감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저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에요. 시누이들이 해서 아닌 것이 맞다고 하면 받는 성격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시누이들이 더욱 더 멈출 줄 모르고 우리 친정엄마며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더라. 그날 제가 욕만 안 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누이 둘이서 퍼붓은 그 악담이 정말 강했던 걸까요? 우리 친정엄마가 시누이들 대출 사건을 입고 3개월 뒤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더더욱 그 심정이 어떤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심경 말입니다. 엄마, 나 결혼하는 거 보고 가야지. 나 결혼할 때 엄마가 같이 드레스도 골라준다고 했잖아. 엄마, 안 돼. 엄마 저와 여동생은 친정엄마의 빈소에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엄마를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맹소히 저지른 사람은 잡았는데 그 사람 제 또래라 빈소에 그 사람 가족들이 와서 사과를 하며 선처를 나길래 됐다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선처 받고 싶어. 그러면 당신 애들도 당신 애들 가족 중에서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 잃고서 이야기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선처해 줄 테니까 똑같이 해보라고. 어떻게 그 차디찬 바닥에 우리 엄마를 놓고 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저는 선처를 바라는? 그러면 당신들 가족 중에서 소중한 사람, 우리 엄마처럼 잃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의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 두고서 자신들은 그런다고 겁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떠나게 만든 그 자식은 시랑 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절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가뜩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서 정신이 사나 죽겠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장례식장이고 평소처럼 껄렁껄렁 악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꽤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친정엄마에게 절을 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조용히 한다더군요. 여동생은 자신의 예비 남편과 함께 있을 테니 저에게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했어요. 언니, 어차피 지금은 조문객들이 많이 없을 시간이니까. 그래도 오셨으니까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요.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와.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서 난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거의 산송장처럼 시부모님 집에 갔어. 시어머니는 웬만한 일로도 날 챙겨줬어. 얼굴이 많이 이상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잘 먹어야 한다며 걱정도 했지? 신우들도 그랬고 언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사도 너른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생전에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두셨어. 그래, 언니 몸도 잘 챙겨주고. 그래야 시부모님 편하실 텐데. 악담을 퍼붓던 신우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내가 신들을 너무 안 좋게만 바라봤다고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은 거지. 사람들 안. 신들과 시어머니는 변한 게 없었어요. 신우의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 거리더니 작은 신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뭘 이야기하려 하는 건가 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래도 돼요. 내가 아가씨들 사정 다 하는데 난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한참을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는 시누이들이 저한테 봉투를 내밀더군요. 전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받으면서 자기가 대신 그 봉투를 받아줬죠.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동생들이 이제야 인간 노릇하니 얼마나 안심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저도 더 이상은 사양하지 않았죠. 저한테 자기가 대신 부위에 놓고 오겠다고 갔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봉투를 신들 면상에 던졌어요. 버렸죠. 생각조차 못한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나는 깜짝 놀라서 말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이 미친 놈들이야. 엄마는 얘들아. 이런 짓을 한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정말 이제 나가. 셋 다 나가라고. 우리 앞으로 다시는 못 보게 해.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아, 형부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에 여동생이랑 여동생 예비 남편도 달려왔어요. 옆에 있던 나도 영문을 몰라서 화를 내는 남편을 말렸죠. 근데 말리지 말 거였어요. 아주쇼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내버리게 만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튼가, 왜 그래? 아가씨들이 성의를 표시한 것만 받으면 되잖아. 도대체 왜 그래요? 전반적으로 문맥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및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금액을 넣어서 남편이 그랬나 하는데 제 여동생이 제보다 먼저 신들이 저에게 건네준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제게 건네주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손이 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그 봉투 안에는 신 두 분과 시어머니가 작성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 분은 우리 친정엄마가 소유하고 계셨던 18평 아파트를 우리에게 하라는 내용을 적어둔 거였어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서 기가 차네요.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러려고 왔어. 이렇게 또 나를 망신 주고 너희 세 사람이 속을 뒤집으려고 해. 왜 그렇게 이러냐고.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너희 정신이 나간 거냐? 머리에 똥만 채워져 있다고? 아니, 또 똥을 얘기하잖아. 오빠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그렇게 화를 내? 지금 내가 화를 안 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소리를 질러서 난리를 쳤었잖아. 시누이들,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안 보였어. 자기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 자기들도 가족이고 자기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왜 도와주지 않으면서 서운해만 했어. 나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딸을 감싸는 지경에 이르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유, 아니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 빌라에 살려고 하는 게 더욱 불가능해 보여. 전세와 아파트 새집이랑 월세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였거든. 그런데 이놈이 다짜고짜 성질을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네.
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여러분은 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박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302호 공실 났으니까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아, 그리고 사모님 남편분이 사업자 하신다고 했죠? 오늘 바로 짐을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어라 그냥 뜯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책임질게. 누가 마음대로 침을 빼자는 거야? 나는 이전부터 시모가 살았던 층을 주시하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 그 사장님 따 당신과는 결혼해서 신혼살림하기 좋은 집이래. 이전부터 부동산 사장님이 주시하셨어. 그런데도 우리 친정엄마가 딸내미가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셔서 나는 전화를 걸자 신부남들과 시모는 왜 그러느냐고 난리가 났어. 나는 그 사람들이랑 어떠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았고 내 마음을 이해한 건지 남편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 마음대로 할 일이야? 시모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딸들 덕분에 집이 사라진 것이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지금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 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엄마에게 드리는 목적으로는 계속 드릴 테니 그러나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뭘 해서라도 알아서 먹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 지금 엄마에 대해 뭐라고 한 거야? 너희 여동생들이 내게 엄마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아이고, 내가 살 수 없어. 왜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내나? 아이고, 오빠 정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편한 거 알아. 솔직히 말해 우리 오빠에게 서운한 거 정말 많다고. 아니, 우리야말로 오빠에게 서운한 거 많다고. 오빠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오빠는 집 가장이자 아버지다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미 결혼한 가장이 우리 오빠에게 시댁 가장의 역할을 맡기려는 건가요? 그래, 집안에 장남이 있으면 정말 큰 대소사가 생길 것 같아요. 일해야죠. 나도 그것이 장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또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하지만 신들과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큰 여동생의 말에 정색을 하며 얘기를 했어요. 가장은 내가 얼마나 더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 더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나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뭐 죽을 죄 진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죽을 죄를 지쌌다면 말이 안 돼. 내가 왜 너희 오빠라는 이유로 싫어지게 할 이유가 있는데 종종 진짜 그런 걸 싫어해. 우리 처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아, 내가 동생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동생들의 인생을 망친 거구나 싶었어. 아무리 너희들이 2년 동안 죽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망쳤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끊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 결정이 옳았죠.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새 모녀를 돌봐왔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도 변함이 없다며 점점 지쳤고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친정 가족이 재산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어요. 신이와 시어머니는 욕심으로 인해 가진 것을 잃게 됐어요. 그 사이에도 시누이들은 저희가 그 집을 떠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고서 봐라 그랬어요. 너희 물건을 왜 함부로 건드냐 하면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가 오빠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죠. 언니가 시킨 거에 언니가 시킨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을 뺀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언니가 같은 소리를 했어요. 얘야, 나쁜 년아, 너는 새언니도 아니야 알아. 뭐야, 다시 말해봐. 나쁜 년 그러는 너는 개념 나가. 멍청한 년이야 알아.
너희 언니 때문에 형부랑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야말로 나이 먹고 정신 차리는 생각이나 해. 이 평생 그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 궁리하지 말고. 작은 신우가 나에게 하는 막말을 듣고 제 여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단단히 화가 나서 또 소리를 질러서 싸움이 불번지듯이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걸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개무시하고 저한테 개념 없이 그 어떤 작은 씻는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들 물건 거기 몇 없지 않아요. 다 렌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 렌털 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해 가라고 할 거예요. 위약금 내기 싫으면 아가씨들이 계속 렌탈료를 내던가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아가씨라고 해주는 거 그거 너 위해서가 아니라 너 같은 거한테 막말하다 내 입 더러워질까 봐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아들리니? 뭐 알아들리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내가 못할 게 있어?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 있어 하여가 말발도 밀리면서 꼭 쟤 잘났다고 떠들어대죠. 시누이들이며 시어머니 정말 답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였다면 없는 살림에 종국됐을 테니까요. 굳이 살림 구석까지 갖추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다르더군요. 없는 살림도 스타일러미터, 건조기, 세탁기, 최신형 TV 등 색깔이라는 구색은 모두 갖추겠다며 렌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결국 신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제품 렌탈료만 주고 장창 찍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너희 정말 이런 거야? 응, 어떻게 부모한테 이러니?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와, 정말 사람 독하다. 독해. 새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정말 이런 거 아니야? 결국은 우리가 오빠 진짜 가족이야. 어떻게 오빠가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지. 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결국 그렇게 도시 생활 좋다고 외치던 자매들의 시어머니는 고향인 화순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집을 빼고 나서도 자기네들은 그 집에 살 거라고 얼마나 발악을 했었는지 몰라요. 새로 들어오는 신혼부부한테 말도 안 되는 괴담 지어내서 헛소리 했다가 개망신이야 당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지 집에 귀신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겁을 줬더니 그 신혼부부가 그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여간 그 생각이 유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지능이 거기까지인 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든 사이였습니다. 아유 다들 잘 내려왔어. 이것들 시골 싫다고 징징거리더니만. 밥 한 공기를 뚝딱하고 뻗어서 자고 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많은 가전제품을 들고 왔어? 짐을 실어서 살아야 할 판이야. 시 이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화순집에 렌털한 스타일로 가전제품을 다 들고 내려갔다는 모양이야. 결국 집에 놓을 곳이 없어서 위약금을 내고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순에는 시어머니 언니가 계셨거든요. 시 이모님의 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살게 된 거야. 그 집도 무슨 상황인지 꿍시렁거려서 시모님이 한 번은 절출하셨다고 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들이 철들지 않아서 고생 많았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대신 사과할게요. 동생년의 교육을 할게요. 똑바로 시키려 했어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며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게 맞다. 정말 미안해. 내가 준 집을 안 쓰는데 놔둔 거니까 새로 나갈 이유도 없으니 걱정 마.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있을 테니. 시모님은 정말 속 깊고 좋으신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든 시모님 말씀대로 남편과 나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도시 생활을 열망하며 브랜드 커피만 마시려던 시누이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군요. 단일할 때 당을 떨어진다고 했던 말처럼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 아니겠죠? 원래 엄마와 언니랑 똑같은 옷을 맞춰서 둘 다 나란히 예쁜 옷을 입고 싶었는데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해요.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립다고요. 언니 다음 달에는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해요. 엄마가 함께 계셨다면 더 안심하고 행복했을 텐데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의 빈자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식을 올려야 하는 여동생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다면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실래요? 엄마의 빈자리에 마음을 쓰지 말고 결혼 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매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